한 여성이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도 사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놈펜 공항 약속 장소에 세라 대신 한국말을 쓰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승합차를 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고 뒤에 있던 남자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제 목을 조르게 돼요. 그래서 너 여기 다 알고 왔지 않냐 하면서 어딘가로 끌려간 김 씨는 여권 등 소지품과 통장에 있던 1,800만 원을 뺏겼고 며칠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전기 지짐이도 계속하고 이제 걸어다닐 정도로까지만 고문을 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계속 때렸거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작업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사칭 사기와 비슷합니다. 저한테 대안적 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취약계층한테 이제 커피는 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실창 기준으로 좀 달고 싶은데 얼마 정도 하시냐 하면 김 씨는 이때 받은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몰래 보냈습니다. 제발 찾아달라, 한국 경찰이 와야 한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나 지금 납치됐어. 그러니까 빨리 살려줘 막 하면서. 김 씨 가족과 남자친구가 경찰과 외교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9일 캄보디아 경찰은 캄포주 보코산의 한 건물을 급습해 김 씨를 구출했습니다. 김 씨 말고도 한국인이 13명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엄마한테 여기 한국 사람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막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김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가 실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활개칠 만큼 치안이 불안해 국내 범죄자들도 최근엔 캄보디아를 도피처로 가장 선호한다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김 씨가 갇혀있던 건물에는 한국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패드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자신은 23호로 불렸다고 합니다. 저희 이름은 절대 공유하면 안 돼요.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MBC에도 여권을 뺏긴 채 갇혔다. 작년 5월 출국한 지인이 연락 두절이라는 제보가 지난해부터 들어왔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있고 연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그 형수님은 그 차를 팔고 나서 그 금액을 보내줬는데 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캄보디아 감금 신고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7건에서 1년 만에 22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252건입니다. 반년여 만에 작년 한 해 신고 건수를 훌쩍 넘긴 겁니다. 최근에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6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는 구타와 고문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사기 콜센터 조직에 억류돼 있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당국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의 배후에는 삼합회 등 중국 조직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결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최근 캄보디아에 대규모 범죄단지가 50개 넘게 조성됐고 잔혹한 학대와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카지노 건물들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사행 사업으로 많이 가고 사기 사업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꼭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영사를 1명 추가해 3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한인범죄 전담부서인 코리안 데스크를 현재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극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서 강릉의 대형 호텔들이 수영장과 목욕탕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예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회의 내내 제대로 답을 못해 논란이 됐던 강릉시장은 질문을 이해 못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한 500억 정도 추가된다. 그 500억의 소요 내역은 뭐라고요? 정수장 확장이. 그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그 말이 이상한데요. 원수 확보 추가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냐는 논란이 커졌고 결국 강릉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의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원수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봉저수지 농업용수와 달리 하천에서 확보하는 물이라 따로 원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원수 확보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가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5%. 농업용수 공급은 중단됐고 오늘부터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도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존 예약이 지금 많이 취소가 됐어요. 저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50%로 잠긴 가정용 계량기는 75%까지 잠그는 걸 시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간, 격일제 급수가 시작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생수병을 나눠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를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히자 강원도가 12.3 계엄 선포 이후 도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평소에도 청사는 심야의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출입증을 폐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지만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강원도 사업